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의 양육 태도는 적절한가? 나는 과연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일까?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이를 계획하거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나는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 문득문득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아이를 재워두고서 오늘 하루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아이를 혼낼 일이 있었던 날,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괜히 짜증 섞인 말로 아이를 대한 날, 이런 날들은 더더욱 미안한 마음과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뒤섞이게 되고, 내가 꿈꿨던 부모의 삶과 멀어지는 내 자신을 경험하고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날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부모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일단 후회와 자책은 앞으로 육아를 해가는 데 있어서 부모인 나 자신에게도 또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도 크게 도움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나의 양육 태도에 대해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떤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 중심을 잡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 양육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통틀어 양육 태도라고 하는데, 이 양육 태도는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고 사회 정서뿐 아니라 인지 발달 등 아이의 전인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1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타인과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과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의 자녀 양육 유형을 살펴보면, 미국의 바움린드 학자는 양육 태도를 애정과 통제의 기준에 집중하여 허용적인 부모, 민주적인 부모, 또 독재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허용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는 애정적이지만 통제가 거의 없고 비지배적이어서 부모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의 요구에 수용적이고 양육 원칙이 없고 그만큼 일관되지 않은 양육 태도를 보입니다. 쉽게 말해 규칙 없이 아이가 원하면 무조건 오케이인 거죠. 허용적인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고 반대로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이가 원하면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이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나 편하게 육아하기 위함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충동적이거나 불복종적이며 반항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본인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부모가 있을 때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리고 큰 소리를 치지만 부모가 없는 낯선 환경에서는 잘 적응하기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민주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는 애정적, 대응적이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지만 아이가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하여 부모의 권위를 세워 통제하기도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예시 상황을 들자면, 적응되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카시트를 거부하는 시기가 있죠. 세상에 떠나가라 울고불고 거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실 카시트는 안전, 더 단호하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죠. 허용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는 아이가 힘들어하고 우는 것을 견디지 못해 카시트에서 내려주고 안고 타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민주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는 힘들고 하기 싫은 건 알겠지만 카시트를 타지 않으면 위험해서 이동 중에는 내릴 수 없어 일관되게 알려줍니다. 대신 아이가 힘들어할 것을 고려하고 타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이동 거리를 조절하고, 또 이동 중에 아이의 흥미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흥미거리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며 적응을 돕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고 싶어 할 때 위험해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아이가 하고 싶어서 떼를 쓰면 허용적인 부모는 아이의 발달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허용해 주겠죠. 민주적인 부모는 위험해서 할 수 없다는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며 대신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도전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낮은 계단을 선택하여 오르도록 대처합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따라서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감도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독재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는 아이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간섭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아이의 요구나 감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부모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이가 부모에게 복종을 잘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애정과 관심의 크기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기도 해요. 또한 지나치게 독재적인 부모 유형의 경우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기도 하죠. 앞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려는 아이, 예시 상황에서 독재적인 부모는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 관심이나 흥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고 통제하며 아이가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독재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늘 불안감을 느끼고 또 부모의 통제가 높아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 표현, 독립성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거나 복종적 또는 반대로 반항적이거나 성격이 매우 강한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기관에서 친구를 때리고 밀고 던지는 이 공격 행동이나 욕을 하는 아이들, 또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좀 만만하다 느껴지는 교사에게 반항적이고 제멋대로인 행동하는 아이들이 이 유형의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임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는 아이에 대한 애정과 통제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최소한의 관심인 의식주만 제공하고 이외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는 양육 태도입니다. 보통 이러한 양육 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본인의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아서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고, 출산 후에 또 산후 우울증이 있는 부모 또한 이런 양육 태도 및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임적인 양육 태도의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또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 독립심이 낮고 또 통제력이 부족해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양육 태도의 부모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4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한 가지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딱 한 가지를 골라 나는 이런 부모다 라고 단정 짓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유형의 성향과 정도가 강한 부모로 나의 위치점이 어디쯤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자식이 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계시죠. 강연을 다니면서 자주 했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셨나요? 라고 물으면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시고 무서우셔서 나는 내 아이에게만은 다정한 부모, 소통이 잘 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고 많이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떨 땐 나에게서 나의 부모님 모습이 비쳐 보이기도 하죠. 이렇듯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또 나를 키워주신 부모의 양육 태도나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니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부족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지나친 부분은 잘 조절해 가면서 충분한 애정과 적절한 통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육아에 가시길 바라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번 주 육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